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신유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육아템을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육아템은 저도 정말 매일매일 사용했던 아기 비데입니다. 저는 아기 비데를 웬만하면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제가 사용하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육아템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아기 비데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유용한 육아템입니다. 아기 비데 이야기만 하면 수학과 의사가 비데 이야기만 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오늘 우리 아기 엉덩이 관리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엉덩이 관리법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아기 비데를 웬만하면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기들 엉덩이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린 아기일수록 피부도 연약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도 잘 생기고, 그리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보통 변이 더 묽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짓무르기 쉽습니다. 기저귀 발진이라도 생기게 되면 엉덩이가 불편해서 밤에 잘 못 자는 아이들도 있고, 감기나 중이염으로 항생제라도 먹었다가는 설사하느라 아주 엉덩이 관리가 힘들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특히 기저귀를 차는 아기들이 엉덩이를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아기 비데를 고를 수 있는지, 그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우리 아기들 엉덩이 관리법은 미국 소아과학회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고 기저귀 발진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엉덩이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 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점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젖은 기저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왜 우리가 이렇게 목욕하고 나와서 피부가 야들야들해지는 걸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기들 엉덩이도 젖어있는 기저귀를 계속 맞대고 있으면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가 젖기 전에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흡수제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좀 덜한 면이 있지만, 천기저귀 같은 경우는 젖었을 때 바로바로 갈아주셔야 된다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요즘은 천기저귀보다는 일회용 기저귀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천기저귀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기가 소변을 봤을 때 바로바로 갈아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구매하시기로 결정했다면 흡수력이 좋은 걸 고르시는 게 이러한 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저귀를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지 작은 거 입으면 허리 벨트 부분이 좀 빨개지고 피부가 가렵기도 하잖아요. 그건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귀가 너무 작게 되면 보통 이제 허리나 허벅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피부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낮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한 번에 6시간, 8시간 이렇게 차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기들의 피부가 조금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저귀 사이즈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3단계를 쓰다가 이제 이게 좀 작아졌는데 4단계를 입혀놓으니까 4단계는 또 너무 크고, 이런 과도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에는 사이즈 조정이 조금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든지 작은 사이즈의 기저귀를 살짝씩 터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항상 이럴 때가 문제더라고요. 저희 슌이도 지금 쓰는 기저귀가 딱 맞아서 다음 단계 기저귀를 언제 넘어가야 되나 그게 고민인데, 이게 왜냐면 한 단계 큰 걸 입혔더니 밤에 오줌이랑 이런 게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옷이랑 이불까지 다 빨아야 돼서 더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딱 맞는 걸 살짝 터주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기저귀를 항상 고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쪼이지는 않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드럽게 잘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라는 말, 그리고 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피부과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닦아주실 때 벅벅 닦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아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실 때 물티슈로 아이 엉덩이를 닦아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기들한테 아기 물티슈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왜 어른용 물티슈를 아기한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른들용 물티슈에는 시원해지라고 알코올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 좋으라고 인공향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 성분 왜 상처에 발랐을 때 되게 따끔따끔하죠? 그것처럼 아기들의 연약한 피부에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 인공향료 같은 경우도 연약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성분하고 인공향료가 포함되지 않은 아기들용 물티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로 씻기는 경우도 있죠. 특히 대변을 봤을 때 이렇게 씻기는데 수유만 하는 아이들은 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로만 닦아줘도 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 응가 냄새가 점점 더 어른 응가 냄새가 됩니다. 이러면은 잘 닦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몸보다 살이 더 연약한 엉덩이를 닦아주는 세제는 꼭 순한 거 그리고 인공 향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 제품을 고르실 때 이게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기저귀 발진이 나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아픈 상처에 물티슈로 긁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물질을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제는 물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 자체가 아무리 순하더라도 상처가 있는 부분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잘 말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말려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의 피부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손풍기 같은 걸로 말려주기도 하고 급할 때는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말려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막 걸어다니고 이런 나이가 되면 기저귀 벗고 다니다가 방 구석에 오줌이랑 똥 싸놓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각오를 하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엉덩이를 잘 말려주는 게 아이 엉덩이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이미 기저귀 발진이 난 상태다 라고 하면 좌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상처 위에 혹시나 남아있을 먼지나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박 문지르시면 안되고 물로 부드럽게 이렇게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거나 아기를 잠깐 동안 따뜻한 물에 앉혀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잘 말려주는 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발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발진 크림이나 바디로션은 아기들 엉덩이 닦아줄 때마다 무조건 다 발라줄 필요는 없는데 발진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발진 크림의 성분은 보통 꾸덕꾸덕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보습에도 효과가 되고 그 자체로 그 상처가 외부와 접촉하는 걸 좀 막아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징크 옥사이드, 이 징크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발진 연고를 기저귀 발진 초기부터 발라주시는 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잘 말려준 다음에 두툼하게 발진 연고를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해소가 안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시고 필요하면 연고를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 비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잘 닦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이 작을 때야 많이 버둥거리지도 않고 가벼워서 이렇게 한 팔로 들고 닦기가 용이한데 아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체중이 늘어나면 한 팔로 받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아기들이 힘이 좋아져서 버둥거리는 게 손목이나 팔이나 어깨에 더 큰 무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서 대충 닦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혹시나 아기를 놓쳐서 낙상이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 비데가 우리 아기들 엉덩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육아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엄마 아빠가 안정적으로 아기를 안고 닦아야 아기도 안전하게 깨끗하게 엉덩이를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기욕 쪽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랑 결국 똑같은 이야기죠. 아기 비데를 종류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세면대에 설치하는 수전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들은 주로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세면대에서 닦을 때 세면대와 이 수전 사이에 이 엉덩이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한 자세로 엉덩이를 닦게 도와주는 물품인데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물줄기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로 아기를 닦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좁은 세면대에서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건 어차피 수도꼭지에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수도꼭지 모양이 이런 수전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면 좁은 세면대라도 아기 엉덩이를 편하게 닦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안에 필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녹물이 나오거나 이러한 집에서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전을 이제 비데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걸 잘 관리하셨다면 이 양치할 때 사용하시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허리 숙이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도 이걸 세수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단점은 이 수전을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다른 수도꼭지들도 사용하시면서 중간중간 잘 세척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기 엉덩이 씻기다가 내가 사용하려면 또 이렇게 꺾어야 되고 뭐 쓸 때마다 각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점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게 굳이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전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단점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면대에 설치하는 아기 비데 용품들이 있어요. 이게 물이 막 나오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비데와 개념이 조금 다르죠. 아기들을 편하게 눕혀놓을 수 있는 형태를 아기 비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아기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아이를 씻기기 때문에 내가 들고 씻을 필요가 없어서 손목이나 팔, 어깨에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기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기를 씻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구르기 시작한다, 이제 뻗팅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 올려놓다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모양에 따라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아기 비데를 예전에 친구 집 갈 때 놀러가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세면대가 이렇게 깊게 생긴 모양이다 보니까 아기 비데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 모양이 이 아기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양로원 같은 데 가면 세면대 이런 거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세면대 주변에 푹신하게 해서 아기를 받치고 씻을 때 좀 편한 제품들이 있는데 세면대 난간을 푹신하게 만든 효과밖에 거의 없는 거라서 아기를 씻길 때 잘 안고 하셔야 된다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류는 이 샤워 핸들이 있어요. 이게 제 최애템인데 혹시 광고라고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사용한 거랑 다른 제품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슈니가 이제 많이 커서 샤워 핸들도 이제 졸업은 했습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이 샤워 핸들은 제가 왜 최애템으로 잘 사용했느냐, 일단 잘 서기 시작한 아이들, 코어 힘이 좋아져서 이렇게 받쳤을 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샤워 핸들을 사용해서 씻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보통 무거워요. 그래서 세면대에 올려서 씻는 것도 쉽지가 않고 뛰쳐나가려고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두는 샤워 핸들이 저한테는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이런 제품에 적응을 하면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누가 대신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두 손이 자유롭고 아기가 되게 안정적이니까 정말 구석구석 잘 닦아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 이제 살이 올라서 응가가 막 허벅지 주름 사이에 낄 때도 있고 이 뱃살 밑에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고환 밑이나 음경과 고환 사이에 끼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잘 닦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샤워 핸들로 닦아주면 제 양손이 다 자유롭다 보니까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바닥 밑에가 물때가 잘 끼고 가끔 응가 덩어리가 좀 남을 때도 있어서 사용하실 때 제품 밑면을 잘 청소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아기 비데라고 검색을 하시면 진짜 많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간에 우리가 아이들 엉덩이 씻겨줄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위험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안전하게 닦아주시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아기들의 엉덩이 건강을 위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 손목과 팔, 어깨가 아프지 않게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서 닦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슈니 엄마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세면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비데 같은 경우 저한테는 자세가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했고 슈니 엄마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개인의 체형마다 그리고 아기들이 어느 자세로 엉덩이 닦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꼭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아기를 닦아주는 게 편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품을 고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닦든 완벽히 잘 말려주셔야 된다는 점도 아기 엉덩이 관리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기 엉덩이 건강관리법과 아기 비데는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육아템을 고르는 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나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구매하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의 시각에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의 시각에서 어떻게 육아템을 고르는 게 좋을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와 이모 삼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